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강진학 국어 선생이고요. 어머님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번 6월 모의고사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습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작년 수능과 동일한 패턴으로 출제가 됐고요. 먼저 전반부의 독서 파트에서 달린 17문제는 독서 지문 하나와 그리고 한나라와 조선시대 인문 지문 하나와 혈액 응고와 관련된 생물 지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문이었던 이중차분법 지문, 이렇게 네 개 지문이 17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학 파트는 역시 17문제가 첫 번째 작품은 고전소설 소현송록과,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고전시가였었던 황희의 사시가, 그리고 조우인의 자도사, 그리고 여기에 공선옥 씨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이라는 수필까지 세 개 작품이 복합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소설 최만식의 미스터방, 그리고 현대시였던 신동엽의 향하와, 그리고 기영도의 전문가, 이렇게 총 7개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택 과목인데요. 이게 이미 작년 수능 때부터 분류가 된 작품이니 저는 많은 인터넷 영상들에서 과목별 유불리 이미 많은 선생들이 분석을 한 상태니 저는 별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 안 드리고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도 처음에 10시 정도에 어떤 인터넷 기사들에서, 신문 기사들에서 발표된 것은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쉬웠다, 국어가 평이했다라고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요. 직접 자기가 이제 풀어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독서 지문의 길이가 좀 짧은 상태였고,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분석하는 애들이 EBS 연계 지문이 자도사, 소현송록, 그리고 향학, 문학에서도 이렇게 반이 EBS 연계 작품이고, 그리고 비문학에서도 이렇게가 EBS에서 다룬 주제들이니까 학생들이 대단히 쉽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EBS 연계율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았었는데, 그럼 학생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목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70점 정도가 나와야지만, 70점은 넘어야지만 미술하는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국민대학교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에서. 그럼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반 정도는 비문학 지문도 어떤 한나라와 조선시대, 진나라가 분서갱유로 인해서 사상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한나라가 계승을 해서 어떤 정권의 안정을 꿈꿨고, 고려가 불교 중심으로 가다가 망하게 돼서 조선은 유교 중심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경제에서 이중차분법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 중에서도 일단 절반 정도는 학생들이 한 번쯤 본 상태인데 도대체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왜? 그럼 성적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두뇌죠. 이런 학생이 성적이 나오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선천적으로 총명한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이고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이런 EBS 기본적인 연계 지문들에 대해서도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독해 속도도 느린 학생. 그리고
어떤 선생과 공부를 하고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든지 어떤 국어 공부를 하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오답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모의고사에 푸는 양도 현저하게 적고 그럼 성적이 안 나오겠죠. 세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본인이 일단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이다, 요령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1번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력이라는 부분은 선생이 멘토링을 하고 선생의 의지를 만들어주고 도와주긴 하겠지만 이건 학생에게 달린 것이고 그럼 강사가 해줘야 될 부분은 방향성과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것으로 2번을 보완을 해줄 수는 없고 1번에 대한 보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학생이 본인이 맞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시험을 봤을 때 시간이 부족했어. 그렇게 해서 이 지문들을 끝까지 읽고 풀지를 못했어요. 4개월 뒤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4개월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고3들 많이 하고 있죠.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것들을 익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첫 번째, 도식을 하면서 독해를 해야 된다. 도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들어가면 구조화, 단순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질문이 가지문 융합 질문이었는데요. 진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 육가라는 사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육가의 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책이 신어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흐름을 잡고 나들어갑니다. 고려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한나라에 대응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조선입니다. 육가에 해당하는 사상가들을 찾아야 되겠죠.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입니다. 지편전학자들이에요. 여긴 또 신어에 해당하는 책이 2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 정답이 이거였어요.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다음 나라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중심이 됐었던 책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 시야가 좁은 학생들은 이런 식의 비문학 처음 문제,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문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문장 단위, 한 단어 단위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시야가 대단히 좁습니다. 지금 비문학 17문제 중에서 8번 문제 있어요. 8번 문제. 8번 문제만 지역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됐어요. 8번 문제를 보시면 책마다 들어갔었던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조선의 학자들이 있었고 아니야. 고려의 잔재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 이런 용어조차도 사용하지 말아야 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라는 조선시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역사 기술을 깨끗하게 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고려 용어에 대한 정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긴장을 하고 읽다 보면은 일단 문장의 길이가 길고 그럼 학생들이 읽으려고 할 때 겁도 나고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못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부분만 중요하지 않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를 했었던 것들이지 나머지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식을 활용해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겠습니다. 학생들 글 읽을 때 이렇게 밑줄 치는 부분들을 보면은 등급이 보여요.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을 부분에 계속 밑줄을 긋고 박스를 치고 체크를 합니다. 등급이 높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나올 만한, 문제를 낼 만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국어는 만점을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뭐 서울대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은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문학에서의 8번이나 내지는 문학에서 마지막 현대시에서 나왔던 34번이나 34번은 신동엽의 향하라는 작품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신동엽은 무슨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아니면 도시적인 삶, 산업화에 의한 개발된 삶, 문명을 거부를 하고 과거 전통을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런 내용의 시를 쓰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미개지혜로 가자.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장에서 도시의 삶을 거부하고 과거, 나의 시골에서 고향에서의 삶을 추구하자. 과거로 단순히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34번에서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을 확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시에는 아파트가 드글드글하고 그러니까 과거 환경오염 되지 않고 자연이 그대로 지켜졌던 그 옛날을 확장하자, 넓혀가자라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속어법 그냥 껴맞추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나머지 4개가 너무 확실하게 맞는데. 그러니까 확장하자는 의미보다는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겠구나라고 34번 문제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의도죠. 한 개가 확실하게 정답이고 다른 4개가 확실하게 오답이면 이걸 누가 틀리겠습니까? 문제의 길을 계속 늘려가면서 정답과 오답의 격차를 줄여야지만 정답률이 낮아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문제 말고는 정말 쉬웠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1등급 커트라인은 80점 후반대에서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풀고 이번에 등급 컷은 88점에서 90점 정도로 형성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등급 컷은 5점 이상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자면 이 2문제를 날려도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를 2문제를 날렸어도 전국에서 1%가 나온다는 거죠. 성적표 앞에 99점을 찍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고득점 전략 2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넘어가야 될 문제와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의 속담이에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른다. 학습량이 부족해서 경험이 없는 학생이에요.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피해서 일단 끝까지 전부 다 풀고 45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시간을 남기고 다시 와서 덤벼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 붙잡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서 내가 지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내가 덤벼야 되는 문제인지 도망가야 되는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1등급 아닌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최소한 3등급 정도가 필요한 우리 미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이 제한된 시간에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투미술학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투미술학원에서 뭐 작년에 뭐 최세 X 학생 1년 동안 가르치면서 대략적으로 한 4등급 정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6등급이었던 학생 수능에서 2등급으로 마무리했으니까.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가게 됐고요. 예. 그리고 무슨 최정 X 학생, 동덕여대 갔고, 오투미술학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든 강좌에 국어 학생들은 제가 책임지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아름다운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